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당사자들이 약을 먹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또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의 경험과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일하면서 경험했던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임상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른 당사자들을 보면서 살펴봤던 것도 있고 상담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이 잘 맞지가 않아서 증상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약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약을 찾는데 20대 때 약을 찾는데 5년이나 시간을 보냈고 이 약 저 약을 조합을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적응하고 증량했다가 감소시켰다가 다시 다른 약을 증량시켜서 약을 찾는 과정이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약의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혈중 농도의 그 에버리지에 약물 농도가 들어가서 정상의 에버리지에 들어갈 때 재발을 막고 예방할 수 있고 정신과 약은 완화제이자 조절제이자 예방약으로 쓰여지는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잘 복용하고 지속적으로 간헐적 복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용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기저를 고혈압 당뇨약 같이 혈당과 당뇨를 인슐린을 조정하는 것 같이 정신과 약도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해를 하는 부분은 약부작용인데 약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조금씩 맞고 변비 설사가 있을 때는 뭐 식이섬유나 과일 같은 걸 먹고 또 좀 몸이 좀 어지러울 때는 벽을 잡고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손떨림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뭐 표현법을 가진다든지 뭐 그랬습니다. 저도 손을 많이 떨고 입이 마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변비 설사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약이 적응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감소하고 운동을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 또 사회 기능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약부작용을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 습관도 중요하고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통해서 약부작용을 많이 상쇄시켰고 그리고 1세대 약을 먹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지만 지금 2세대 이상의 약들은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적응할 수 있는 만큼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해가 뭐냐면 약을 먹으면 정신이 조종당하고 또 영적인 질환으로 오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은 정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올라간 기분의 기복을 좀 낮춰준다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환청망상이나 이상한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내 정신을 뭐 조종해서 뭐 좌지우지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갖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영적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된다고 하면서 약을 끊으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약을 먹어가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저도 말씀 기도로서 신여 안전제를 끊었지만 정신과 약을 그 주성분은 끊지는 않았거든요. 주성분 약을 30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여 안전제 계열은 먹었다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다르게 보조 약물하고 다르게 주성분 약은 지속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예방 그리고 조절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0년째 먹고 있고 처음에는 20알 먹다가 10년을 먹다가 또 10년을 15알을 먹고 그 이후에는 10알 밑으로 되고 지금은 4알 반을 먹고 있습니다. 점점 약을 줄여가면서 적응하고 있고 30년째 잘 먹고 있고 이런 체력도 갖고서 이제 몸도 이제 많이 관리돼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병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 병 없는데 왜 내가 약을 먹어 이러지만 실제로는 입퇴원을 반복한다든지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고 사람들하고 부적응하고 대인관계 장애가 와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면 반복하면 하고 또 일을 하다 말고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 자신으로 인해서 절박함이 생겨서 아, 나는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아프구나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고, 절박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의 병식이 생겨나갑니다. 저도 병원 입퇴원을 반복을 3번을 하고 2년 이상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병원에서 하직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절망감에서 시작해서 이제 약물 관리를 하게 됐고, 제가에게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자각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깨달아가는 것을 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약물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이구나, 약을 먹고 조절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5번째는 의지로 병을 극복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는 그럴싸한데, 사실은 저도 의지가 나름 강하거든요. 21살에 1000km 마라톤을 거의 20km씩 100일을 뛰어본 사람이고, 저도 태권도 4단의 유도, 일단 뭐 태권도 3원도 다 했던 사람이지만 저도 병이 왔습니다. 운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의 내담자 중에서도 운동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질병에 노출됩니다.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강하고 강철 같아도 특수부대 특전사를 나와도 뭐 해병대 나온 정신질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의지로 되는 병이었으면 벌써 뭐 저도 벌써 나았겠죠.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기질, 심리, 사회,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와 다르게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고혈압에 걸렸다. 왜 고혈압에 왜 걸려요? 의지로 극복해야지. 약을 먹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혈압이 높은 사람은 뭐 의지와 상관없이 약을 먹게 되고, 고혈압, 당뇨 예방 관리를 하듯이 정신질환도 뇌 하나의 질환이 부위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조절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약 먹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저시가 약 먹으면 환자 취급 당하거나 환자라는 의식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약을 먹지 않는데, 그것도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약을 먹는데 너무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숨겨서 먹거나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약을 들켜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는데, 사회 기능과 사회성을 키우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 소화제 먹어요. 좀 속이 안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능청맞게 넘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게 하나의 그냥 영양제 먹듯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으니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질병이 있으면 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을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도 없고, 질병이 왔을 때는 고혈압, 당뇨를 부끄러워 수치심을 갖고 생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신이랑 똑같이 그런 내 어떤 심연 조절이 안 되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혈관이나 인슐린의 그 부분과 다르게 또 뇌 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뇌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한 행동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될 수 있는데, 약을 먹으면 그것이 조절이 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인지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요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감정 소통을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면 훨씬 더 사회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약부작용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약에 대한 어떤 생각의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약물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경험자로서 당사자였고 가족이었고 치료진을 했었던 세 가지 입장이 돼본 자로서 30년째 저도 이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예방되고 있고 27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재발을 막고 예방하고 입원 경험 없이 이렇게 잘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재활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병을 관리를 잘 해서 자기를 알고 병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나가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